현직 판사가 지하철 몰카 혐의로 입건되는 등 공직자들의 성추문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사회에 문제는 없는지, 또 탈선을 막을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성문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공직자들의 성추문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지 참 씁쓸한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현직 판사가 지하철 몰카 촬영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카메라 앱이 저절로 작동했다. 지금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헌절, 하필 또 재헌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7월 17일 날 밤에 한 남성이 한 여성을 지하철 안에서 치마 속에 이제 그 카메라를 휴대폰을 대고 촬영을 하는 장면을 시민이 목격을 한 거예요. 이 여성분은 몰랐어요. 그래서 네. 시민이 제압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인계를 하고 보니까 이제 좀 충격적인 게 현직 판사고요. 지금 31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판사가 전담하고 있는 게 성폭력 부분 전담 판사입니다. 예. 근데 이 판사가 이제 경찰에 입건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나는 찍지 않았다. 사진이 네. 3장이 발견이 됐거든요.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이 앱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사진이 찍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스마트폰 쓰시니까 아시겠지만 앱을 실행하고 사진을 찍으려면 최소한 2번에서 3번의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너무 우연찮게 일어났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요. 제가 이 판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제가 좀 반문하고 싶네요. 네. 그럼 만약에 지금 주장하는 대로 자신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고 하면은 형량이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자신도 모르게 만약에 네. 카메라가 오작동돼서 사진이 찍혔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을 못 하죠. 예. 이게 고의범만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의 사진을 찍어야 처벌이 되는 건데 과실로 사진이 찍힌 건 처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지금 어플이 자동으로 작동해서 예. 네네. 얼결에 사진이 3장이 찍힌 거지 본인이 찍은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민이 왜 제압을 했겠어요? 그런 장면이 보이니까 제압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있을 만한 상황이 연출이 계속 되다 보면 시민들이 보기에도 저거는 그냥 단순하게 실수가 아니라 무언가 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찍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계속 사진 찍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제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그분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외형적인 사정을 기초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판사의 주장대로 네. 과실로 인정이 돼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범죄 재판을 전담하는 판사기도 네, 하고 또 맞습니다. 게다가 현역 국회의원의 또 아들이기도 하더라고요. 더 도덕성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야당 중재인 의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수능을 만점을 맞고 그리고 사법고시도 굉장히 일찍 돼서 31살에 지금 판사를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런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재판 관련된 사건을 본인이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사건들만 재판을 하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죄의식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하는 게 이건 별 일도 아닌데 라는 그런 좀 그릇된 사고방식 때문에 네. 이런 좀 일탈이 일어난 게 아닌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한 회식 자리에서 판사가 여검사를 성추행한 일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것도 처음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사건인데요. 네. 사실 그 형사 단독 판사를 하게 되면 판사가 혼자 하고 그다음에 공판에 참여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하고 통상적으로는 재판에 나오는 검사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거든요. 네. 그럼 매일 재판부에서 마주치다 보니까 좀 친해지죠. 그래서 종종 회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회식 자리에서 이 판사가 여검사를 성추행을 했던 사건인데요. 그리고 이게 논란이 되고 드러나자마자 바로 이제 퀵서비스로 사과문도 보내고 했는데 이제 논란이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뭐냐면 네. 지금 법원에서는 이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요즘에 친고죄 아니잖아요. 이 성범죄가. 네. 그럼 당연히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수사가 진행이 안 돼요. 아. 대법원 징계 결과를 보겠다는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수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징계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징계 여부를 기다리느라고 수사를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네. 이게 또 법원 판사라고 봐주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논란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판사와 검사가 술자리, 회식자리 갖는 거 이런 것도 좀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재판부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으면 반대쪽에 피고인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검사와 판사가 친하면 검사는 기소해서 처벌을 원하는 쪽이고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려는 쪽인데 검사와 판사가 이렇게 회식까지 하는 상황이 된다면 네. 재판의 신뢰성이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더 나가서 성추행한 부분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지만 그 전 단계로 회식을 한 것, 네. 그것도 관행이라고 하지만 이 네. 부분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눈높이에서 네. 보면 재판의 신뢰성을 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자주 있는 일이긴 한 겁니까? 네, 종종 있긴 네.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판 검사가 한 사건만 담당해서 한 번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날 있는 사건을 한 검사가 다 담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형사 단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검사 한 명이 사건을 20개, 30개 들고 들어와서 피고인만 계속 바뀌고 재판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검사하고 판사하고 좀 친해질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뭐 친한 상황에서 그냥 우리 회식이나 할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에서 볼 때는 예. 둘이 친하면 그럼 무죄도 유죄가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국민들 공정성에 문제가 입장에서는.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들거든요. 부분은 분명히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 사안이면은 어느 정도 징계 수위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법관 징계법에 보면 파면과 해임이 없습니다. 아,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정직이 가장 중요한 징계예요. 예. 그러니까 정직 1년이면 거의 최고의 징계 수위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네. 일반 공무원들은 파면, 해임, 예. 감봉, 견책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가잖아요. 근데 왜 판사는 없지? 해임도 없어요. 파면만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과거에 어찌 보면 그러니까 판사의 그 어찌 보면 신분을 정확하게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재판부가 정치권에도 굉장히 휘둘릴 수도 있고 그래서 헌법에 신분 보장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경우에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이제 헌법에 규정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법관징계법에서는 파면과 해임이 빠지고 정직부터 있는 건데 또 이 조항 관련해서도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아니 판사하고 그렇겠네요. 검사도 없어요. 검사도 네. 파면이 없습니다. 왜 지금 판사하고 검사만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가 없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성을 위해서 아마 그런 조항이 맞습니다. 만들어졌던 네. 것 같은데 이제 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어느 정도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날 과거 이제 군부 정권 시대로 돌아가 보면 재판 마음에 안 들게 했다고 뭔가 하나 트집 잡아서 파면을 시켜버리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판사들이 좀 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부의 그렇겠군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징계와 관련된 사건들은 성추행, 예. 몰카,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해도 처벌받을 일들을 네. 이를 판단해줘야 될 판사가 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과연 국민들이 그냥 정직 1개월 예를 들어서 그런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금 시대가 바뀐 만큼 징계법에 관련된 부분도 개정을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죠.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던 그 에티오피아 주재 네. 외교관이요. 일단은 파면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이 사건 이외인 건지 어쨌든 검찰에도 고발이 됐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건 파면은 내부의 징계 절차인 거고 네. 죄를 진 거를 처벌하고 수사하는 건 당연히 검찰 그리고 경찰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네.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인데 이 전에 이제 판사 사건 때문에 지금 이게 뭔가 이건 징계도 하고 예. 처벌도 하나요? 뭐 이런 물어보신 것 네네. 같은데요. 이것도 사실 8일에 이제 에티오피아의 이 외교관이 그 여성 직원하고 둘이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술을 먹습니다. 와인을 3병을 먹었는데 3병을 먹고 이 외교관이 이 여성 직원이 정신을 잃으니까 소위 들쳐업고 본인의 집으로 가서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돼서 외교부에서는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는 이건 당연히 중한 징계가 내려져야 된다라고 해서 네. 중한 징계를 좀 요구를 했고 결국 파면 결정이 났습니다. 파면이 예. 되면 뭐 나중에 연금도 절반밖에 못 받고 앞으로 이제 공무원 할 길은 아예 영영 없어지는 건데요. 이 성폭행 사건이 해외에서 발생을 했어도 피해자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추행을 넘어선 성폭행이기 때문에 네. 중한 처벌도 지금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다만 이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었던 이 외교관은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부분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을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럴 때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정황을 봅니다. 이 사람이 술을 먹고 그 현장도 아니고 이 여성을 데리고 집까지 가서 집에 가서 성폭행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기억이 없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억이 없다라는 진술 역시 나중에 아마 재판에 가서도 끝까지 이렇게 하면 네. 더 오히려 형이 높아지는 그런 쪽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도 받고 또 법적인 처벌을 판단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와 처벌은 이중 처벌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징계는 내부적인 절차인 거고 네네. 처벌은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죄를 졌으면 받는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칠레 주재 외교관의 성폭행, 성추행 사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이 외교부에서
비슷한 사건이 얼마 만에 또 발생을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정말 이건 나라 망신이었죠. 네. 그때 칠레 사건은 이제 아동 성추행 관련이었거든요. 아동 성추행 관련이었는데 칠레 탐사보도 프로에서 몰래 카메라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미성년자를 연락을 해서 마치 이 미성년자가 만나러 간 것처럼 했는데 거기서 껴안고 입맞춤하는 장면까지 방송으로 전부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나라 망신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물론 이제 그때하고는 좀 다른 그 양상이긴 하지만 이번에 또 해외에서 또 성폭행 사건까지 네네.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지금 행동 그 윤리 강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해이해진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고위직 공무원이라면 나는 이래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사시는 건지 네. 누가 저질러도 이런 죄들은 지금 다 드러납니다. 옛날처럼 성범죄가 과거에는 소위 암수범죄라 그래서 잘 안 드러났었어요. 왜냐하면 여성이 느끼게 되는 성적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적었지만 네.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거 속에서 아직도 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본인도 피해를 입지만 이거 외교부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나라 국격에도 엄청나게 그러니까요. 좀 타격을 많이 입잖아요. 네. 이제 윤리 교육을 좀 지금 뭐 좀 더 이렇게 좀 강력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거 말고도 혹시라도 좀 어떤 근본 대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일단 강한 징계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도 나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라는 그런 생각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공무원의 기강회의나 공무원의 이런 범죄와 관련해서는 지금 징계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공무원들은 파면과 해임도 가능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도저히 못 받아들일 부분은 대부분 파면을 시킨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성범죄 관련해서 생각보다 처벌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해외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양형 같은 경우도 좀 상향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공직자들의 성추문과 관련된 이야기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